20년 동안 두 나라에 투자했다면 미국 투자한 사람은 290%, 한국 투자한 사람 240%라는 거죠. 네, 오늘의 주제는 서학개미와 동학개미입니다. 우린 이미 서학개미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트럼프 등장하고서 미국 시장도 안 좋고 한국 시장도 안 좋고 뭐 서학개미냐 동학개미냐 코인러 등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투자 결과 예측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 시장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볼 만한 차트만 몇 개 던지고 정답은 없지만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장에 보면은 불패 신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마불사라고 요즘 친구들도 모를 수 있는 단어인데 IMF 무렵에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대마불사, 뭐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이런 것도 있었고요. 불패까지는 아니죠. 이미 깨져버렸으니까. 중국 투자 열풍이 엄청 불었던 때도 있었고요. 바이오 열풍이 불었던 때도 있습니다. 최근의 특징으로 보자면은 서학개미를 필두로 한 미국 시장의 독주인데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미국 시장이냐 국내 시장이랑은 또 달리 코인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코인은 정말 존엄한 존재가 될 것인지 일부의 얘기대로 허상이 될 것인지 이것과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는 존엄이냐 허상이냐를 떠나가지고 수익률은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주제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서학개미 열풍이라는 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요. 이게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야, 이 좋은 걸 왜 몰랐었나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고민해볼 부분은 과연 과거에도 서학개미들이 좋았었나. 지금 분들 많은 분들은 옛날부터 투자했다면 무조건 서학개미 승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랬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서학개미인 이유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20년 전에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 해외 투자만 반대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반대하던 시절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때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던 주식 중에 KT 주식이 절반이 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논리들 중에 하나는 국내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국민연금이 뒷받침해야 된다. 요즘은 뜨문뜨문 가끔 나오는데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도 그랬나요? 주식장 빠졌더니 연기금이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엄청 떠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또 그와 반대로 국민연금을 투기판에 넣으면 어쩌냐 이런 얘기가 주식시장 빠져가지고 국민연금 손실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은 국정감사장에서 단골 메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식 투자라고 시켰냐고. 자, 국민연금 일단 해외 투자 수익률 좋습니다. 해외 투자 확대할 때 말이 장난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 논리들 중에 하나가 국내 주식시장 무너진다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안 하고 해외 투자하면은 국내 주식시장 무너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제대로 하겠냐? 국내 주식에서도 날려먹는데 해외 가서 돈 날린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논란들이 많았습니다만 사실은 전문가들 얘기는 해외 투자 확대가 정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 당시 어린 시절에 이제 이 논란이 있었을 때 저도 국내 투자하고 있었으니까 왜 국민연금을 해외 투자하나라는 짜증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당시 논리 중에 딱 설득력이 와닿는 거는 언젠가 국민연금이 자산 감소하는 시기가 올 건데 국내 주식시장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국내 주식시장이 그때 붕괴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 전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게 됐고 해외 투자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92년도 이런 무렵에는 증시 안정 대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시장 빠지면 정부에다가 해결하라고 막 난리였거든요. 정부가 물어내라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연기금 여유자금의 10% 이상을 주식 매입 활용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소문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아니고요. 당시 기사가 있습니다. 92년도 기사입니다. 엄청 오래됐네요. 정부는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10% 이상을 주식 매입에 활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만 한 거예요. 확정 짓진 않고 추진만 하면서 장관이 엄청 높은 사람이죠. 장관이 이런 연기금들을 모아놓고 주식 매입에 활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화 방안을 시키면 되는데 또 의무화 방안을 만든 건 아니고 방안 만들 거니까 촉구해라. 근데 이렇게 강제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석 달 뒤 뉴스 기사인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증시 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시, 아까 촉구했잖아요. 지시로 23억 원을 들여서 주식을 샀는데 석 달 만에 8억의 손해를 봤다는 거. 엄청 빠졌네요. 30% 빠졌으니까. 자, 근데 내막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체육진흥기금은 원래 투자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관리자금 자체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에 따른 매입이 주종을 이뤘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닌 게 증권시장이 불안 국면에 빠질 때마다
정부의 지시로 주식을 사들여온 공단이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국민연금에도 있었어요. 국민연금이 한국통신에 투자할 수 있죠. 투자할 수 있어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국통신 주식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부가 주식을 팔려고 내놨는데 유찰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상장사지만 이 당시 비상장사였거든요. 비상장인 주식을 정부가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니까 수의계약으로 넘긴 거예요. 국민연금 니네가 좀 받아가라 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KT 주식을 떠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국민연금 주식 투자 금액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어들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은 상장 주식이 위험한가요? 비상장 주식이 위험한가요? 그렇게 보면 비상장 주식이 너무나도 위험하거든요. 근데 비상장 주식은 가격이 장부에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못 느꼈던 시절인 거예요. 30년 전에는. 오히려 투자 위험성이 높은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제가 봤을 때 비상장 주식이 더 위험한데 이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은 장부에 잡아놓고 가격을 안 바꾸니까 매일 가격이 바뀌는 상장 주식을 위험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로 1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난리가 납니다. 불려가고 막. 자, 그래서 이건 이제 IMF 무렵인데요. 주식 투자에서 7천억 가량 평가손을 초래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당시 계산해봤더니 이미 지났습니다. 이건 백투더퓨처도 아니고 2020년도에는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이제 이게 98년도 얘기입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 비관적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빠지고 났을 때 서둘러 파는 거예요. 포항제철 등 우량 종목을 대거 처분한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연금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추궁합니다. 왜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받냐고 추궁할 것 같으니까 손실난 주식을 후둑후둑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98년 11월 얘기인데 한 달 만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IMF로 주식시장 급락하니까 국민연금 주식 투자 왜 했냐고 하고 한 달 만에 증시 화랑에 힘입어 285억의 매매이익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매매이익이냐 평가이익이냐 상관없이 그냥 투자 이익을 보면 되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보유주 주식에서 3,139억 원의 평가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한국통신 평가 수익이 2,500억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운영을 잘하고 이랬다기보다는 아까 억지로 떠안았던 한국통신 주식 하나가 수익이 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일들이 쭉 흘러오다가 이제 해외 투자 확대 얘기를 할 겁니다. 국민연금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 얘기 또 나오네. 이게 열린우리당 시절인데 제가 뭐 어떤 열린우리당에 대한 뭐 비판하고 옹호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 시기에 새로 정권이 들어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교육 사업도 해야 되고 복지시설도 지어야 되고 SOC 투자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정부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연기금 엄청 크잖아요. 연기금 가지고 뭘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다들 야 그거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논쟁을 하기 전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별별 사업안이 다 나왔습니다.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이죠. 열린우리당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를 한 거예요. 연기금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한 거예요. 이런 정치인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당에서 보니까 이것저것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자기가 오야지 뭐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죠. 오야지로 갔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밑에 실무자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근데 실무자들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면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퍼센트가 아닌 금액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국민연금 중장기 최적자산 배분안이 나왔는데요.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은 주식에 8조 원 투자하고 있는데 5년 뒤에 30조로 늘어난다는 얘기.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건 아니고요. 사실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 2천억밖에 없었는데 우리 해외 주식을 10조 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왜 해외에 투자하냐고 말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24년도입니다. 자, 24년도에 와서 보니까 해외 주식이 420조 원까지 늘어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2025년 기준 연기금 운용 규모가 1,200조 원 정도 됩니다. 1,185조 원이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가 2,000조, 채권 시장은 3,000조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국내 채권 주식 투자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에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420조와 해외 채권 투자 80조 대충 500조잖아요. 이거를 해외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했다면 주식시장 엄청 올라갔겠네요. 그죠? 좋긴 한데 이 500조를 국내에 투자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국내 주식시장 비중 25%. 기존에 갖고 있는 것까지 치면은 국내 주식을 30% 정도 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회사 주식의 30%를 국민연금이 들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보건복지부 내 국민연금 운영하는 쪽에서는 연금이 이렇게 커질 게 보이니까 이걸 해외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밀어붙였던 거고요. 최근에 그 연금의 자산인데요. 2019년도에 국내 주식 13조 원 있던 게 지금에 와서 14조 원으로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해외 주식에 16조 있던 투자 금액이 42조 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해외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늘어난 결과 총 국민연금 자산이 5년 사이에 45조 원 늘어났는데요. 대부분의 자산을 해외에 투자하게 된 겁니다. 자, 그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총 2,200만 명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1,200조를 대충 나눠보면은 가입자당 평균 금액이 5,500만 원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까 35%가 해외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해외 주식을 2천만 원씩 들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뭐 오래되신 분들은 더 들고 있는 거고 얼마 안 된 분들은 덜 들고 있겠지만은 해외 주식 투자 2천만 원 정도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미 서학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라갔다고 슬퍼할 거 없고 미국 주식 빠진다고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금의 수익률을 보면은 최근 몇 년도가 뭐 이렇게 들쭉날쭉 했는데요. 요거를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6.7% 정도 됩니다. 한 6년 동안 기간에 연평균 6.7% 수익이 난 건데, 우리 뭐 예금 금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은행 예금 가가지고 2, 3% 금리만 나와도 대박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6.7% 수익률 달성한 건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익률이 어디서 나왔는지 국민연금이 친절히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해외 주식 수익률이 30%. 엄청나네요. 그죠? 반면에 국내 주식은 5% 빠졌습니다. 역시 서학개미가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아까 거는 수익률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수익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988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주식에서 여태까지 100조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고요. 해외 주식에서도 167조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건 설정 후고요. 해외 주식에서 수익 난 걸 보시면은 대부분 최근에 잡혀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85조 원, 23년 말고 포함된 금액인데요. 23년도에만 약 60조 원의 수익을 거뒀고 24년도에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것 같지만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은 140조 원에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은 420조 원으로 3배가량 차이가 나잖아요. 반면에 누적 수익 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자, 이게 어디서 벌어지게 됐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의 수익률이 정말 별 볼 일 없었고 주식에 비해 채권의 수익률이 진짜 형편없었다.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외 투자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아까 해외 투자 반대 이유들 쭉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해외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의 논리 중에 가장 컸던 거는 해외 주식이 수익률이 나쁘다는 거였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와서 보면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차트는 10년간입니다. 10년간. 10년 동안에 미국 주식, 미국은 S&P고요. 중국 상해, 일본은 니케이, 한국 코스피 200입니다. 이 4개의 어느 특정 10년간의 수익률을 표시해 둔 겁니다. 어떤 시장은 무려 10년 동안 200%의 수익률을 얻었고요. 두 군데 시장은 50% 남짓. 어떤 시장은 10%의 수익을 얻었네요. 자, 이 시점에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국가는 지금 분들은 이해 안 가시겠지만 한국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누적 10년 동안 200%의 수익을 달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 솟구쳐 올라 있는 거 생각하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중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2007, 8년 무렵 되겠네요. 그죠? 중국이 엄청난 투자 열풍을 불고 한국에서도 정유식 펀드 열풍, 미래에셋이 엄청 성장했죠. 그 당시에 한국 투자 열풍이 불면서 10년 동안 한국 시장이 200% 올라갔어요. 미국 시장 별로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왜 여기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10년 이후 10년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년 동안 가장 좋았던 한국 시장. 자, 여기서 보시면 한국 시장이 독보적이었죠? 근데 한국 시장 수익률이 그 이후 10년간은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반면 46% 수익밖에 안 보이던 미국 시장은 다음 10년 동안에 139%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걸 합산하는 겁니다. 자, 이 기간은 아까 첫 번째는 2002년부터 2012년이었고요. 두 번째는 2012년부터 2022년. 그렇다면 요거는 그걸 다 합산해 놓은 겁니다. 20년이겠죠. 자, 20년으로 놓고 보면은 전반 10년에 좋았던 한국 시장과 후반 10년에 좋았던 미국 시장 수익률이 비슷해요. 20년 동안 두 나라에 투자했다면 미국 투자한 사람은 290%, 한국 투자한 사람 240%라는 거죠. 최근에 일본 시장에 대한 투자 열풍이 많이 불었었죠. 근데 일본은 그 시기에 187%, 한때 엄청난 수익, 뭐 인사이트 펀드니 뭐니 난리 났었죠. 이 펀드 열풍이 불었었던 중국 시장은 막상 20년간 수익률은
100%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준점을 왜곡한 것 아닌가요? 특정 시점, 한국이 좋게 보이는 시점을 잡았다라고 의심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왜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 보이시나요? 이 차트 아까 20년짜리 차트였잖아요. 똑같은 20년짜리 차트인데 2002년이 아닌 2000년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20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했으면 431%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서학개미들 만약에 20년 전에 한국과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막 붙었다면 엄청난 차이가 났겠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무슨 특정 시점을 왜곡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왜곡하려면 이 차트 들이밀었겠죠. 이런 식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보이던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주제는 수익률이란 돌고 도는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시장 수익률이 좋으면서 서학개미들이 엄청난 수익을 냈잖아요. 이거를 마냥 믿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좋은 시장이 계속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중국 시장 좋았던 데가 안 좋아진 것처럼 이거는 기준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별 수익률은 돌고 돈다. 근데 한국이 그렇게 독보적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이전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1980년도에 나와서 1990년까지 주식시장이 엄청난 랠리를 펼쳤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1992년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자금 투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시장이 빠지니까 정부가 시장을 다시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게 IMF로 박살나버렸죠.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시장은 이전 10년 동안에 계속 박스권을 그려왔어요. 아마 이때 그랬을 거예요. 한국 시장 투자하면 8개를 안 준다 이러고 있었을 텐데 이 구간이 10년 지나고 나서 나왔던 수익률이 이 엄청난 400%의 수익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성과가 향후의 성과를 줄 거라고 예측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앞날을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 채널 이름 아시죠? 돈투정이라고 돈 안 되는 투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앞으로의 예측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최근 2년간 차트를 한번 보고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일부러 2022년으로 잘랐잖아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서학개미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 시기에 보면은 아까 안 좋았던 일본 시장까지 해가지고 26개월 동안 미국 주식은 46%, 일본 주식은 39%가 올라갔는데 한국 주식은 고작 9%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상황이 과거 차트랑 한번 이어볼게요. 과거에 한국 시장이 좋았었는데 계속 좋았었나요? 자, 미국 시장이 계속 좋았었는데 약간 꺾이는 추세긴 한데 그 이후에 또 좋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기준으로 20년 전에는 10년간 45%,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은 139%의 누적 성과를 달성했고 최근 2년간은 46%의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S&P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향후 성과는 어떨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연간 6.4%씩만 수익이 나온다면은 2년간 46% 나왔잖아요. 앞으로 8년 동안 6.4% 수익이 나면 누적 수익률이 139%로 이전과 같을 겁니다. 이거 숫자 누르면 불가한 거예요. 대충 숫자 적어놓은 거. 다만 지난 2년간 46% 수익이 나서 서학개미들이 되게 좋아했잖아요. 앞으로 남은 8년 동안 46%씩 수익이 2년 동안 계속 난다면은 수익률은 563%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지난 2년간의 미국 주식의 움직인 만큼 미국 주식이 움직이지는 못할 거라고 강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투자는 모르잖아요. 강하게 얘기 못 드리겠지만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자,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은 자, 아까 여기서 보면 중국 시장 엄청나게 튀어올랐잖아요. 이 엄청나게 튀어오른 것도 수익률이 500%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라는 수익률은 정말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가상화폐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처럼 진짜 달러가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인플레로 인한 주가 상승, 예전에 아르헨티나 주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벌어진다면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563%의 수익이 나는 시장은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간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과거 오래전 10년짜리 차트를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한국 주식이 다시금 반등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좋았던 주식이 계속 좋다라고만 확신 지을 순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에 답은 없지만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 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모두 국민연금 가입돼 있으니까 미국 주식이 올라도 국민연금 올라서 좋은 거고 국내 시장 올라가면 뭐 국내 투자한 사람 좋은 거고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면서 국내 비중, 해외 비중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 사실 서학개미는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코인에 너무 몰빵하신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 오는 게 아닌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